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 교육공학 매거진 2022년 제8호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연 선생님께서 쓰신 잡지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인공지능, AI 교육까지 세상을 이끄는 기술 그리고 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이란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좀 읽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의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고는 하지요. 여기서 문제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 즉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하루를 보내고 또 그다음 날을 보내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상태를 '내가 이 현실에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생기는 상태라고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전략을 구상하고 더 나아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는 선생님이 제시한 코드를 따라 작성해 보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자 역량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사실 이런 코딩 언어에 관련된 이제 학과를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구문을 배웠을 때 좀 충격적인 게 이제 컴퓨터 학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이 컴퓨터 기계를 잘 다루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컴퓨터 학이라는 말은 이 안에 있는 이 기기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 쪽에 더 가깝고 이 기기 안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이제 컴퓨터학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되는 학문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는 이런 환경에 대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어떤 질문으로 여기에서는 블럭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할 때 많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다. 단순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어떻게 사고력을 키우느냐 하는 거라는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할 때 많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걸 더 배워야 되나?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진입 장벽이 높다. 과거에 내가 배우지 않았던 항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간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좀 두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블록 기반은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 막 명령어를 막 기억해서 써야 되고 그거를 그다음에 뭘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후반부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높은 건데 이 블록 기반은 클릭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상태를 가져다 쓸 수 있고 만약에 에러가 난다고 하면 뭐 움직이지 않거나 에러가 뜨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만들어진 교구를 가지고 좀 놀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기본은 그런 어떤 블록을 갖다 쓰는 것도 아이들이 전후 과정을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무대에 주인공을 올려놓고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 명령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러한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순차적인 사고를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설계가 자신이 어떤 구상한 대로 이거를 좀 재현해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여기에서 좀 힌트는 이게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페어 프로그래밍은 아직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램은 인제 서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앞에 들어가면 좋을까? 이게 뒤에 들어가면 좋을까?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되면 좋을까?'를 이 토의나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제 상의해서 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쪼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들도 자기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에러는 없죠. 에러는 없지만 이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이제 소프트웨어 상으로 구현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버그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과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할 것들, 그리고 좀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결국은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의 설계는 마지막에는 이제 제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뭔가 순차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또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이런 과정을 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이런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사실 이런 알고리즘적인 앞에 있는 이런 설계를 좀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좀 보면 피지컬 컴퓨팅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메이킹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지컬 컴퓨팅이 저도 되게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 피지컬 컴퓨팅이 이 코딩이나 알고리즘 설계나 컴퓨팅 사고력과 많은 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피지컬 컴퓨팅은 사람이 사고하는 그런 어떤 사고를 컴퓨팅상에다가 옮겨 놓음으로써 그것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형태를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고하는 그런 순서를 명령어로 순서를 대입해서 그 명령대로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알고리즘 짠 대로 명령어를 치고 이 명령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이런 구현이 피지컬 컴퓨팅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어떤 피지컬 컴퓨팅적인 이런 수업이 결국 이제 AI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교육은 어떻게 보면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사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또 동료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직접 그 인간이라는 사람이 와서 제시를 해 주고 도와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AI, 그러니까 컴퓨터에 어떤 그런 지능이 있는 그런 어떤 정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이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6학년의 수학을 보면 원기둥, 원뿔, 구단원에서 사물 인식 기능을 이용해 집에 있는 구 모양 또는 원기둥, 원뿔 모양의 사물을 찾아나 카메라 인식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수업을 미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으로 한 걸음 더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이 피지컬 컴퓨팅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 전자공학적인 지식도 활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막 센서도 나오고요. 모듈도 나오고요. 점퍼선도 나오고 그리고 브레드보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나와요. 그런 기술들을 아이들이 좀 제어해 보기도 하고 또 설계해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굳이 로봇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더 매력적입니다. 이 피지컬 컴퓨팅이 융합 교육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꿈꾸는 미래 교육은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로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를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 해결해 보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쌓아볼 수 있다. 그것이 곧 삶의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인 이걸 어센틱 에듀케이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듀테크의 테크도 중요하나 에듀의 본질을 얻고 가는 테크여야 한다라고 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이크로비트라는 게 나와요. 이 마이크로비트가 나오는데 저도 이 마이크로비트 오조봇이라는 그 로봇을 가지고 코딩 그 교재를 만든 적도 있고 한데 이것도 언플러그드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되거든요. 약간 피지컬 컴퓨팅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알고리즘 설계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거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재미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네, 소식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